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기존에 많은 사주풀이 방법이 이제 육신 중심의 사주입니다. 육신 중심의, 그 다음에 또는 뭐 격국 용신이죠. 용신. 뭐 격국 용신인데 이거를 이제 뭐 강약이나, 강약이나 뭐 병약이나, 뭐 통관이나, 조후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용신을 뽑아서 하는 방식으로 사주를 보는데, 이 육신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무토일간이 자수재성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재성이죠. 만약에 자대운이 오면 정재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경일간이 묘대운을 만나면 이 또한 정재운이에요. 이 똑같은 정재죠. 정재. 그 다음에 신금일간이 인대운 만나도 정재.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신대운 만나도 정제. 똑같은 다 정제라는 것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는 다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데 이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무슨 뭐 돈을 버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친이라는 것들은 일간 중심의 생극지화라서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는 것들은 굉장한 어떤 둥글뭉실함, 둥글뭉실한 어떤 사주풀이로 내가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다. 일단 먼저 정리를 드리고, 그러면 사주를 당신은 어떻게 푸는 것입니까? 우리 지천명리는 다릅니다. 지천명리는 음양오행을 가지고 사주를 풉니다. 자, 제가 사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이 만약에 진월이에요. 그러면은 진월이면은 지금 딱 설명하기 좋죠. 진월, 꽃피는 춘삼월에 진월입니다. 진월에 그러면은 이 태어난 계절이 있고, 이 계절이 있고, 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대략 한 신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진월의 신시는 이게 어때요? 지금 좀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온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 틀이 어떻게 돼요? 온화하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도 아니고, 뭔가 지금 이제 그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지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어떤 이제 일의 패턴이 아침에 출근해서 확 올라갔다가 능률이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뭔가 수렴을 하고 있고 유시로 떨어지면서 이제 급하게 퇴근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시는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이고 뭔가 개발, 창조적이며 누군가 약속을 잡는 시간도 아니고 뭔가를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느긋하겠다. 느긋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진월이라는 계절이 시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월인데 아침에 태어났어요. 똑같이 진월에 진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월인데, 진월이라는 계절은 꽃이 펴서 아름답긴 하지만 사실 우리 들녘을 보면은 이제 보릿고개를 넘기고 굉장히 옛날 같으면은 힘든 시간을 지나야 돼요. 왜냐면은 가을에 저장한 그 곡식들을 다 먹어서 없어지는 계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절이고 새로 창조하고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예뻐 보여도 속은 비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된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월의 진시에 태어나면은 사람이 부드럽고 뭔가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진월에 태어났는데 낮에 태어났어요. 오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진월에 날씨가 따뜻하니, 따뜻하고 좋겠죠. 그러면은 초목이 어떻게 돼? 쑥쑥쑥 자라고 그 다음에 더 큰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진월에 밤에 한밤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만물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꽃피는 춘삼월이라도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차분하고 고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월의 밤은 차갑고 냉정한 시절이 아니죠. 만약에 자월에 자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성품 자체가 차갑고
거칠거칠하겠죠. 왜냐면 차가우니까. 성품 자체가 차가운 성품이 될 텐데, 진월은 밤에 태어나면은 차가운 성품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온화한 성품으로 바뀐다. 예, 그러니까 오시에 태어나서, 낮에 태어나서 이 온화함은 뭔가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처세를 잘하려고 하는 온화함이라면은, 밤에 이 온화함은 뭔가를 이제 품어주고 뭔가 길러주고 그런 어떤 타입의 온화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사주가 어떻게 해야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강약에 있지도 않고, 예? 육친 뭐 이런 거에 있지도 않고 병약에 있지도 않아요. 밤에 태어났어요. 밤에 태어났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팔자에, 사주팔자에 불이 없다. 불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둠 속에서 눈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등불이 안 켜진 어떤 방에 있는 사람과 같아서 사람이 어둡단 말이에요. 잘 몰라. 눈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현명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태어나면 무조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월이기 때문에 이 불이 나왔으면 불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불이 나와가지고 이 금을 재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진월이라는 것들은 촉촉하게 하늘에서 비가 좀 내려주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되겠죠. 물론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수가 없고, 다른 글자가 거듭해서 있다고 해서 사주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밤에 태어나면 이런 구조가 좋은 거고, 자, 진월에 태어났는데 낮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양이 있으면 좋겠지만 태양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밝아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월에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임수개수, 이 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초목이, 그러니까 진월에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일까? 음기가, 비가 촉촉하게 내려져서 이미 시간은 낮에 양기가 극렬한 시간으로 들어갔으니까 음기를 잘 보완해 준다면 여기에서 새로운 새싹이 나오고 생명이 움트며 만물이 번창하겠죠. 그런 모습이 진월의 도다 이거예요. 진월의 도를 잘 갖춘 사람들이, 그래서 진월생 부자는 사주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좋으려고 하면은 임수가 다시 거듭해서 경금 같은 게 올라와 있어서 얘를 살려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가서 뭐 갑오 이런 식으로 살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다. 그러니까 진월생으로서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성도 무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진월생인데 이제 이렇게 생기지는 않고, 예를 들면은 이제 진월생인데 불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양기가 과한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 양기가 과하면은 계속 양기만 강하다면 어떻게 돼요? 양기만 계속 강하다면은 이 초목이 새싹이 움트다 말고 타버리겠죠. 다 말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주가 진월에 오시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욕심이 많죠. 욕심 너무 많잖아. 진월에 새싹을 움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려고 하면은 약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물도 주고 태양도 비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료도 주고 이러면서 이거를 만물을 이렇게 번성해서 키우는 게 진월의도인데, 양기만을 너무 추종한다는 것들은 욕심을 추구하고 내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막 높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만 집착하다가 너무 과잉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망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인간관계도 좋기도 어렵고 굉장히 인생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할 팔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이렇게 욕심 많은 사주가 그런데 운에서 뭐 해자축운을 걸어갈 때는 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밤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양기 자체가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임묘진 이렇게 양기가 점점점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주는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했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육친을 하나라도 거론한 게 있습니까? 육친을 거론한 게 지금 없어요. 일간은 지금 갑일간이지만
뭐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걸로 욕심을 부리냐? 이 식상의 행위가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쵸? 식상의 행위, 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 이 사람은 인성이 없구나.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격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노하우, 예?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원자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없구나. 그때는 이제 육친을 쓰게 되죠. 그러나 기본적인 사주의 기륭화복이나 그 사주의 틀을 바라보거나 그릇을 바라보고 이 사주의 성패 여부를 바라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을 봐야 된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출세할지, 그 다음에 뭐 선거에, 요즘 선거철이니까 선거에 나가서 이길지, 얼마나 큰 그릇이 될지, 예?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섬세한 사람인지 투박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 음양오행으로 다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지금 너무 막 이것저것 너무 이론 자체가 난잡해져 있는데, 자, 음양오행을 논하지 않는 사주팔자 이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답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까지 뭔가 이제 사주적으로 뭔가를 추론해 가면서 맞춰가는 것들은 이런 어떤 음양오행에 기반해서 제가 추론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명리학의 이론을 하나씩 둘씩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하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니까 우리 지천명TV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